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여자이자 엄마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택한 책은 박정은 교수님의 사려 깊은 수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옐로우 브릭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표지는 파스텔 톤의 비둘기색과 노란색의 꽃무늬 그림이 있는 따뜻한 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이제 한 번씩 지혜의 원이라고 하는 피정 지도를 하시면서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쓰신 책이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은 지친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여자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그 제목에서도 깊게 오는 게 사려 깊은 수다. 왠지 여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겠어요. 오늘은 좀 수다 좀 떨어볼까요? 맞아요. 수다 떨까요? 네, 아주 사려 깊게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네네. 코나님이 겉표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꼭 그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데요. 그러세요. 네, 아주 따뜻한 느낌이고요. 이 책의 또 뒷표지를 보면요.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 확실히 거기서 이 책에서 꼭 알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이들과 남편 이야기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와, 다 우리 팟캐스트 컨셉인데요. 네, 딱 우리를 위해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 뒷부분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책이 굉장히 읽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할 때 어디선가 불빛이 새어나오고 두런두런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저하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편안해 보이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각자 여행길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먼 여행길을 걸어온 사람의 이야기, 두려웠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발견한 의미를 나누어 챙기고 또 새로이 길을 떠나는 어떤 작은 오두막이 있다면 그 공간은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루샤님이 읽어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부끄럽게 여겨서 마음속에 이제 묻어뒀던 이야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자는 거룩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수치와 아픔 속에서 신의 연민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게 되면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코나님하고 같이 했던 미라클 영성 독서 모임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꼭 우리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우린 벌써 원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나누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특히나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상담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좋아하셨고 그 시간을 좋아하셨던 웃음꽃 펠키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를 임신하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펠키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정화를 하시고 웃음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그냥 사려 깊은 수다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같이 계시는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처음에 누군가를 따라서 어떤 이런 모임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마음 얘기를 하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하다가 막 울더래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오늘 이상한 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되게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지인이 같이 가자고 할 때 나 아니야. 그런데 안 갈 거야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랑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지만 한 몇 달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그 얘기를 고백처럼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공감이 안 갔었고 그러셨구나. 그 사람이 우는 모습 저 사람 왜 울어? 자기 이야기하면서 저게 울 일인가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 뭔가 깨달음이 계속 있으시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본인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가슴이 벅차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동을 받으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때가 아니어서 못 만나는 거지 그때 그 선생님한테는 그분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거를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들이 참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갑자기 그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의 마음이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겠죠. 아마 그게 어떤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결혼식 날인데 제 결혼식인데 제 결혼식에 찾아왔던 후배가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로샤님 결혼식에 오셔서 찾아온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사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를 굉장히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냥 선배 언니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의 울타리에 있다가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는 그 결혼식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격려해 주면서 그 깊은 감명을 받고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눈물에서 오는 굉장히 고마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여성성에서 오는 따뜻한 공감대 형성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저는 그때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사실 베스트셀러도 아니었고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 소개된 그 박정은 교수님 강연회를 보고 이 책 느낌도 좋고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우리 독서 모임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펠키님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감동받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여자로서의 그 몸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읽고 선정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도 살짝 됐었는데 너무 감동 있게 읽어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그 말씀 딱 하시니까 펠키님 엄청 보고 싶네요. 저희가 닉네임을 쓰면서 펠키님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은 예쁜 아가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엄마가 되셨죠. 네. 그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다음에 어린이 명상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었었죠. 맞아요. 저도 펠키님 보면서 앞에 웃음꽃이라는 말이 참 그 수식어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펠키님을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이 명상을 같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으시고 또 에너지가 참 탁월하시다. 그 누구보다 제가 보았던 분들 중에서 또 영성적인 분 중에 손꼽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기회가 된다면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꼭 초대 손님으로 꼭 한번 나와주세요. 또 펠키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펠키님이 지어주신 정성스러운 밥을 먹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참 사람한테 정성을 대할 줄 알고 정성으로 대할 줄 알고 그 사람 존재로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각나고요. 그 펠키님 예쁜 아가도 자꾸 생각나요. 그러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코나님께서 이 책을 선정할 때 약간의 그 걱정, 노파심이 있었다는 말에서 저희 독서보이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 독서 모임 책 선정을 왜 다 같이 나누지 않고 누군가가 임의로 정해준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불만이 있으셨대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추천받지 않았다면 본인은 선정해서 읽어볼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걱정과 노파심은 역시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네. 거군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다니 제가 네. 또 지금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감동적인 책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려 깊은 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읽었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경청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책 귀퉁이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사람 이야기를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주는 게 그냥 경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경청을 해주다 보면 코멘트나 리액션 같은 거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리액션이라고 있는데 그 방법은 말이나 이제 행동일 수가 있대요. 근데 행동에 표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느낌에 갇혀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돈다는 느낌이 돌 때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되게 감탄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시작하는 문구가 있대요.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계속 듣다가 이분이 자기한테 갇혀서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는구나 할 때는 내가 듣기로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돌고 있으니까 현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왠지 그 상대방의 말을 끊는 느낌도 아니면서 내가 말을 또 잘 이해하고 듣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존중받는 느낌이겠죠. 근데 보통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 하는 말에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꼭 말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되뇌이잖아요. 나 저 사람 끝나면 얘기할 거야. 또는 끝나기도 전에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확 나올 때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럴 때 순간 얘기 다 끝내놓고 아차 싶은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괄호치기가 있대요. 괄호치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계속 되뇌면서 그 사람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는 안 해도 될 말이다라고 괄호 안에 그 말을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본에서 행동을 가로로 치는 것하고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 하고 나시니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리액션 참 잘하거든요. 네. 저도 옆에서 루샤님이 리액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그분과 시선을 맞춘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네. 나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 리액션인데 예전에 강의 끝나고 한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그 리액션이 제 강의에 엄청 도움이 되었다. 사실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네. 저렇게 한 분이 열심히 들어주니까 굉장히 힘이 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강의 들을 때 되게 많이 리액션 드리는데요. 어느 날은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가지고요. 머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남을 위한 배려.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 나실 것 같고 또 따뜻하고 그 배려에 상대방 기분 좋아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일단 동그랗게 모여 앉으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봐라. 그 시도 일단 저질러라.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안에 에너지가 모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다라고 하는데 한 부분과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안에서 결국은 본인이 정답과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야기하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방법 중에는 그분의 느낌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어요. 느낌을 물어본다는 거. 사실 상황만 얘기를 잘하고 사람들이 맞아요. 그 느낌은 표현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오해하고 그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느낌을 잘 캐치한 다음에 그 느낌 속에 있는 욕구를 알아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바라보게 도와주는 대화법 중에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비폭력 대화 하면 맞아 나도 그 공부했는데 책 읽었는데라고 하실 텐데 그 비폭력 대화에서 저도 그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보여줬던 카드가 있어요. 그로그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느낌과 욕구의 카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걸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카드래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이걸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미심장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언니 이 카드를 쓰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뭔가 마법에 걸릴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역시 코나님 하면 카드가 떠오르고요. 카드 전문가다우시네요. 제가 사실 코나님 덕분에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카드 하면 포카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놀이로만 하는 카드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코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이다 카드, 버추 카드, 타로 카드까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카드 중에 정점을 찍는 비폭력 대화, 그 필요한 느낌과 욕구 카드까지 저한테 카드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기 비폭력 대화에서 느낌말 목록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되게 제가 이 단어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느낌이나 감정 단어를 말할 때 긍정, 부정 이렇게 두 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되게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욕구의 충족.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부정, 긍정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맞아요. 느낌도 확 오고 좋은데요. 제가 요즘 감정 다루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기쁨이만 가득하고 슬픔이 좀 없으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쁨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 제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배우 소식을 들었잖아요.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딱 밥을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언제 퇴근하지?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뉴스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멈추면서 감정이 그 짠하고 속상하고 저의 가족은 아니지만 뭔가 아는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되게 탁 내려앉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들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엄마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 1박 2일에 출연했던 너희도 아는. 그랬더니 그때부터 밥을 안 먹고 네이버를 막 검색하면서 막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 슬픔에 공감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정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부정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없었다면 긍정의 느낌과 부정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안에서 보니까
우리 감정과 친해지기라는 또 챕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정과 친해지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살짝 또 들어있냐면 감정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낀다. 그렇죠. 여성이 감정적이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로 보면 남성, 여성은 이꼬르 이성 감정 이렇게 구분되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 여성에 기속된다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감정이 더 열등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일까요? 코나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남성분들도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슬플 때 정말 우시고 기쁠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역시 맞아요. 이 책에도 결국 그 감성의 발달은 성차하고 사실 관계가 없대요. 그리고 개인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인 거죠. 그냥 그래, 맞아요. 개인의 그런 것 차이라고 같아요. 그런 이론이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도 코나님이 말하신 경험에서도 남성 중에도 감정이 풍부하게 발달하신 분들이 있고 여성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되게 무심한다든지 감정보다는 논리를 더 발달시켜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자, 남자가 감성과 이성으로 나눠진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개취인 걸로. 개인의 취향. 개취인 그래서 걸로. 결국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맞아요. 네. 공감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세련된 공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련된 공감이란 무엇일까? 되게 세련되다라는 말이 되게 느낌이 굉장히 확 와닿으면서 세련된 분이야라고 하면 되게 그 좋은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련되게 공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봤더니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답을 주려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자르지 않는 태도가 이 세련된 공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마 너 그런 행동하다 상처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거기가 임산부들 앉는 자리 레드 카펫? 레드 카펫 자리였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앉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그러면서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서 있는 친구가 자기의 이제 가족들한테 했던 이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공감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다 상처받아.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만 힘들다고 했잖아. 그 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분이 힘들기는 하시지만 본인의 마음이 발현돼가지고 그렇게 가족들한테 하시는 건데 아무리 친구라도 하지 마. 너 상처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살짝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련된 공감은 또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누군가들 보면 세련된 것과 귀여운 것 그런 거에 이제 가치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카톡 대화를 하다가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봐도 귀여움을 더 가치를 두는지 세련된 이모티콘을 좋아하는지도 그 느낌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자매끼리 카톡을 하다가 올라오는 이모티콘을 보면서 그 자매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련된 거 좋아하고요. 제 동생은 귀염귀염한 그런 이미지, 털털한 이미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련된 공감하니까 저는 정말 세련되게 공감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모티콘만 세련되게 쓰지 말고 판단도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답도 주려 하지 말고 남의 말도 자르지 말고 그저 자연스러운 공감을 해주는 것. 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저자가 30대 초반에 그 박정은 교수님이 그 수녀님이셨었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신데 그 지도 신부님한테
왜 아픔을 꼭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 신부님 대답이 누군가 당신을 툭툭 건드리는데 방안이 캄캄하면 더 힘들지 않겠냐, 더 괴롭지 않겠냐. 그 어두운 방에서 누가 나를 툭툭 치는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방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을 그 사람이 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하자고 하는 행동인지 알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라본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와칭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를 읽고 굉장히 이런 느낌도 있구나.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 말이 이제 약간 공감이 또 되면서 우리는 사실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감정은 사실 지워버리고 싶어 하고 꼭꼭 숨겨두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의 방으로 또 비유하시면서 그 방에 불을 켜라. 그리고 지켜봐라. 이런 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앞으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약간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슬픈 음악을 좀 틀어놓고요. 네. 그 우울을 좀 즐기거든요. 일부러 더 슬픈 노래 그리고 그 슬픔을 끝까지 극에 달하게 해서 결국은 눈물을 좀 짜내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눈물이 주는 또 카타르시스? 눈물이 주는 또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훌쩍훌쩍 잘 울어요. 동영상 보다가도 울고 어느 네. 때는 진짜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 들까 싶은 동영상이었는데 네. 밥을 먹다가 너무 찡한 동영상을 봐가지고 입에다 밥을 문 채 식구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흑흑거리면서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식구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말을 딱 받아들이면 제가 가족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7식구가 한 번에 거실에 모여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가 유독 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눈에서 이미 눈물이 또그르르르 내리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들키면 놀림의 대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맨 뒤로 와서 영화를 봤던 그러셨구나. 기억이 나서 근데 그 감정을 그 영화 안에 주인공하고 똑같이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제가 지금으로서는 공감의 여왕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이 신부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앞에서 했던 깜깜한 방에 있으면 더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기억의 층을 바라보면서 아픔의 실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런 면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 이거는 자기 발견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박정은 교수님이 수다에도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러셨구나. 제가 또 이 책에서 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 영원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오점투성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답다. 우와. 에이미 블룸님이 하신 말씀이 있네요. 네. 챕터 5장에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점투성이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근데 맞아요. 네. 완벽하지 않고 좀 약간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귀엽기도 하고 인간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읽어주신 글에 또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완벽할 수 없는 그 오점 투성이진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불만 투성이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위안이 되는 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박정은 교수님의 사려 깊은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다가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고 아픔을 살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혜의 원처럼 동그랗게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수다처럼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꼭 해봐요. 자, 그러면 평온한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에 꼭 만나요.